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현금 부자는 집 산다. 강남구 신고가 거래, 노원구의 10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는 부동산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체결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231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61건, 4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같은 기간 동안 단 22건의 신고가 거래만 이뤄졌습니다. 강북구는 단 5건, 일부 지역은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아예 끊기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한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LTV, 담보인정 비율, 축소 등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주요 지역에서 활발히 매수 중입니다. 이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으며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강남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대부분이 과거 거래보다 수억 원 이상 오른 가격에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수요자보다는 자금력이 충분한 투자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 오피스 매매가 3천만 원 넘어. 서울 오피스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3.3평방미터당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서울 전체 평균은 3.3평방미터당 3,148만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6.1%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3.3평방미터당 3천만 원 돌파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남권, 도심권 중심으로 거래 활발. 투자금 유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남권은 전 분기보다 120만 원 올라 3,954만 원을 기록하며 4천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심권은 3,362만 원으로 10% 상승, 여의도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동국제강, 중구 페럼타워, 광화문 지스퀘어 등에서 대규모 거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오피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정 임차 수요와 안정적 수익성, 기준금리 완화 가능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BRE는 버티기 효과 기대감에 따라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분기 거래 규모가 분기 기준 최초로 6조 6,982억 원을 넘어서며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피스 시장이 다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기, 용인, 파죽, 고양, 수소도시, 속도낸다. 경기도가 용인, 파죽, 고양에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합니다. 수소도시란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32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수소 생산, 충전, 버스 운행 등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수소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용인은 처인구에 하루 6톤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과 충전소를, 파주는 7톤 규모의 수소 시설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고양은 덕양구 성사동에 하루 1톤 생산 규모의 시설과 충전소를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소 클러스터로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미래형 청정도시 구상이 핵심입니다. 경기도는 평택을 중심으로 수소 기반 산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평택 수소특화단지가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연계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에는 탄소 포집, 활용, CCU, 기술을 적용한 수소 생산 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경기도가 수도권 최대 수소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청정수소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1.3기가와트 규모의 수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토어제 무늬만 3배 폭증. 허가 받는데 하세월. 1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되면서 민원과 신청이 폭증했습니다. 10월 20일 이후 일주일, 27일까지 동안 서울 내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3,809건에 달했습니다. 송파구는 무려 하루 평균 240건, 총 1,440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몰렸습니다. 반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행정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구청 담당자는 한두 명뿐이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한 건을 처리하는데 2~3시간이 걸리고 관련 서류 안내까지 도맡아야 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 및 인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허가 접수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현장 조사, 위반 여부 점검 등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구청 현장에서는 최소 9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항해 전화를 하면 20에서 30분이 소요되고 그만큼 허가 업무는 뒤로 밀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현실에서는 행정 대응력이 따라가지 못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묘 앞 세운 사구역 높이 완화. 국가유산청은 또 태클. 서울시가 세운 사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최고 높이 71.9m 이하로 제한됐던 청계천변과 종로변 건축물이 각각 141.9m, 98.7m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변경은 2021년 이후 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30일 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세운 사구역에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세계유산의 경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세계유산 핵심 구역에서 100m 이내는 물론 그 외 구역이라도 경관 영향권에 속한다는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운사구역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뉴욕,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도 유산 보호와 도심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세운 4구역의 높이 완화로 최고 142m짜리 초고층 건물 개발이 가능해지며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화유산과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실거주의무, 허가제의 외국인 주택 쇼핑 뚝. 10월 수도권에서 집합 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가 568명으로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051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국인 매수 감소는 특히 경기 506명 293명, 인천 368명 140명,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실거주의무, 도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예외지만 아파트, 다세대 등 대부분의 주택에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국과 미국 국적 외국인의 매수도 급감했습니다. 중국 601명 377명, 미국 247명 100명, 서울, 강남권 등 외국인 선호 지역에서도 매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외국인 매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오름세였지만 규제 이후 빠르게 위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